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월 6일 토요일이고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주식시장도 안 열리는데 내 종목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다음 주에 시장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도 주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추천주들이 성적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영상의 댓글은 최근에 추천주들이 너무나도 상승이 잘 나오니까 폼 미쳤다잉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올해 들어서 제가 리포트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기 깔끔하고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은 리포트 형식으로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좀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 한 해는 슈퍼리치를 믿고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사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수익성 하반기로 갈수록 뭐 회복을 한다, 2차전지 성장성도 유효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도 그랬고 올해까지는 성장의 원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 등락에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거나 뭐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막 속상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등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 2차전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 그리고 2차전지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과거에 90년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실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반도체 저거 왜 해? 삼성전자 망했네. 삼성전자 주가 폭락하겠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어때요? 완전 세계 탑급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까지도 2차전지는 성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여유 없이 그냥 오늘 올라가는구나, 내일 내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필요 없이 우리는 조금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 같지도 않은 기사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나와요. 뭐 개미들, 저는 뭐 사실 개미라고 하는 얘기 자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개미, 뭐 2차전지주 탈출 러쉬, 뭐 전문가에는 뭐 내년에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개인이 2차전지 뭐 탈출 러시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좀 황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요되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말장난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겁주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은, 기간도 당연히 안 좋으면은 매수를 안 하겠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정말로 안 좋고 막 쓰레기 같고 말 같지도 않으면은 왜 사요? 맞잖아요. 근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무슨 매수 금액 대비했을 때도 10%도 안 되는 매도 금액이 나왔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뭐 탈출을 한다, 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웃겨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했어.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비율상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는 10억 중에 5천만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탈출 러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사에서는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탈출 러시다, 개인들한테 계속해서 겁주는 이런 워딩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말장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확정이 돼 있고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성차 업체들도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를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순수 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은 하이브리드 차를 좀 선호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되면은, 근데 나중에 5년 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5년 뒤에 나는 순수 전기차를 사는 날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파이는 어느 정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는 국내 배터리 소재, 셀 장비 광물 기업들이 그 빛을 볼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2차전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한테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듯이 평단 50만원 이하로만 맞춰놓고 편안하게 기다립시다. 저는 누구처럼 말을 막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니까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렸죠. 좋다고 했죠. 근데 내려가면은 자 제가 여기서 뭐 팔라고 했죠. 올라가면은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죠. 찌질하게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스탠스가 바뀌진 않았고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더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포스코홀딩스 50만원 이하로 평단 맞춰놓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 잘못하면은 좀 잡혀가고 막 어디 뭐 좀 될까봐 좀 말을 굉장히 살살하고 조심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도 사실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민심 달래기 용도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배터리 아저씨 팀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비판 중인 것도 당연히 한몫을 했을 거고, 문제는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2차전지 공매도가 조금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불법 공매도는 자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지 금지기는 하지만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공매도 금지는 풀릴 거고, 그냥 이대로 풀리게 되면은 앞으로도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어떤 개혁안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정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개인의 편을 들어달라, 개인이 돈 벌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평평하게 만들어달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법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내가 2차전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개혁안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거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양도세 완화는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는 거고, 남은 거는 금투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개혁을 할 때는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막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막 이것저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1월 2일 날 이재명 뭐 부산 방문 중에 뭐 피습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적인 기사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차기 대통령 한동훈이 뭐 24%, 이재명이 22%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낙연 뭐 이준석과 협력 당연, 그 다음에 신당에 꽤 많이 동참할 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은 한동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은 잘해요. 이게 이 부산 방문 중에 뭐 피습이다 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이게 진짜다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화 우리 아수라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정우성 나오고 황정민이 벌인 뭐 자가자극을 떠올렸을 거고, 뭐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당연히 뭐 쇼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은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뭐 심각하게 피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를 뭐 극단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막싸움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라가 진짜로 이게 두 쪽이 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게 되는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극단적이고 피폐해지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적인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환매가 지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이렇게 부산 방문 중에 뭐 피습을 당했다 하다 보니까는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계속해서 인물주는 항상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보면 이재명 관련주로 뭐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뭐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DTNC, 뭐 DTNC 아로, 그다음에 뭐 핑거, 엑스페릭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준석 뭐 관련 종목에는 넥스타이, 뭐 삼보산업, YBM 이런 거, 그다음에 이낙연 관련주에는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부국철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인물주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순환매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팍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인물주 안 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려서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인물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볼 수는 있겠지만 모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책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책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을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구 위기 문제 특단 대책을 뭐 강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통의 저출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 제로투세븐이 있고 꿈비가 있다라고 보면은 원래 저출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꿈비가 상장을 하기 전에는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이 두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꿈비가 상장을 하면서 뭐 상장 당시에는 7,000원대에서 시작을 하던 게 뭐 27,000원 4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틈틈이 급등적인 부분이 돌발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은 저출산 관련해서 대장 종목은 꿈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꿈비가 움직이는 동안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이 완전히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은 상승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쪼개서 분석을 잘 해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가방 컴퍼니랑 제로투세븐이 엄청나게 최근에 강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어제의 대장주가 오늘의 대장주라는 법은 없고 어제의 꼴등주가 오늘의 대장주가 될 수도 없듯이 뭐가 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의 공통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꿈비도 그렇고 SAMG 엔터도 그렇고 네 종목이 모두 1000억대 시가총액이 1000억대 중반이 이거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오히려 300억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좀 싼 주식인데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편하기는 하지만 싼 만큼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정책 중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막 끌리지는 않아요.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원티드랩이라든지 오픈롤 이런 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목들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 등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민청 쪽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조금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유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민 1세대가 자리를 잡아버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국민들과 이민 온 사람들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범죄율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진국에서 돈을 벌러 온다라는 거는 후진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안이라는 거 자체가 최악이고 뭐 도덕성이라든지 준법성 같은 게 결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이 강력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종교 갈등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다. 우리가 그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였나?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 하면서 난리가 났고 그 근처에 있는 뭐 삼겹살 집도 운영을 못하게 막
막 방해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긴 한데, 아무튼 이런 문제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많이 낳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출산 쪽 같은 경우는 뭐 꿈비도 있고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제로투 세븐도 있고 SAMG도 있고 뭐 캐리소프트도 자리는 좋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핑크퐁 상장에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붙었는데, 제가 지금 위치에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SAM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캐릭터 뭐 기업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리포트적인 부분도 나왔고, 2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는 분할적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랑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완구라든지 의류, 화장품 이런 MD, 그 다음에 교육, 게임으로 사업 확장을 했고, 또 거기다가 굉장히 뭐 저는 만화를 안 봐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미니특공대라든지 슈퍼다이노, 룰루팝 이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이런 해외 진출 기대에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SAMG 엔터가 가장 으뜸이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른 것들, 다른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SAMG 엔터 같은 경우도 2만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해 기대 요인은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다. 그 다음에 요즘에 시장에 대해서 부담 요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경기 침체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랑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맞물리는 시기기는 하지만, 미국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내가 겁먹거나 쫄거나 좀 현금 확보를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내가 현금을 조금 더 주식에 투자를 한다. 현금을 오히려 더 소진을 한다. 주식 비중을 조금은 더 늘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시장 변수보다도 종목 장세, 종목들에 대해서 모멘텀 어떤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보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거래 증가를 하면서 상승세 시작하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 관찰하고, 종목별 수급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승이 한 번씩은 툭툭툭툭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지수 연동에 대해서,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냥 들고 간다. 시장 변동성, 땡큐, 좋은 종목 나는 싸게 한 번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샀는데 당장에 안 가니까 와씨 이거 언제 가냐, 와 이거 내일은 가냐, 모레는 가냐, 이렇게 보는 거랑, 내가 이거를 분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지수 연동 섹터인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네, 한 번 더 사서 나는 평단 관리를 하면서 좀 끌고 가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느낌은 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금은 분할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내가 위축이 된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